So this is an ATM. And what we're going to do is transform the traditional banking industry. X.com, this is Julie. I do want to emphasize that the Cybertruck has a lot of new technology in it, like a lot. It doesn't look like any other vehicle because it is not like any other vehicle. 안녕하세요. 독일 기업들을 확실하게 압도를 하고 있는 테슬라이고요. 전기차 쪽에서는 폭스바겐, 벤츠, 아우디, BMW 기존 레거시 명성을 전혀 못 보여주고 있죠. 상반기 때 테슬라가 독일에서 확실하게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결국 테슬라가 독일 기업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전기차를 팔았다라는 것은 소비자들이 원하는 차는 테슬라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일러님께서 공식적으로 공매도 다 파괴를 시켜버리겠다, 박살 내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참고로 테슬라 공매도를 잡으신 분들은 항상 반성의 시간을 가지는데요. 반성을 할 수밖에 없죠. 계속해서 공매도가 박살이 났기 때문이죠. 그리고 테슬라가 인도에서 3천만원 전기차를 생산할 것이다, 이런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3천만원이면 소나타급의 가격으로 내려가는 것이고, 이 정도 가격대면 정말로 최대치로 가격을 떨어뜨린 것이 아닐까. 중국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모델 Y가 현재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인도 정부와 논의 중인 것이 중국산 모델 3보다 저렴한 전기차를 인도에서 생산을 하겠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정말로 현실화가 된다라면 테슬라 10,000대 달성은 정말로 될 것이고요. 즉 24,000달러 전기차가 나온다면 테슬라는 모든 가격대를 점령하면서 전기차 자체가 테슬라가 될 확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확실하게 애플이 되었던 테슬라가 되었던 인도로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인도뿐만 아니죠. 인도네시아에서도 테슬라 제발 기가 팩토리를 지어달라고 하고 있고, 즉 이제는 테슬라가 브랜드 파워가 워낙 세기 때문에 새롭게 들어갈 때 여러가지 유리한 조건을 걸고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확실하게 소비자가 되었던, 정부가 되었던, 기업이 되었던 다들 현재 테슬라를 원하고 있죠. 그리고 트위터 로고를 X로 변경을 하였고, 전기차와 AI 둘 다 손대는 기업이 유일하게 아마도 테슬라가 아닐까요. 그리고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대치가 가장 높은 것은 500마일 주행거리인데요. 어서 빨리 확실한 사이버 트럭에 대한 스펙이 발표가 돼야겠죠. 그리고 현대차는 삼성과 손을 잡고 제네시스 SUV 전기차를 내놓겠다. 지금 아무래도 대세가 확실하게 SUV죠. 벤처 역시나 계속해서 신차 모델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Any last words? 그리고 루시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퓨어 제품을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중동에서도 이제 많은 드림 에디션 차량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SUV 그래비티. 결국 그래비티가 성공을 해야지 루시드 역시나 저가형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보여지는 프로토타입을 본다라면 이런 디자인으로 나올 확률이 현재 굉장히 높고, 하지만 루시드 같은 경우에는 럭셔리 브랜드이기 때문에 조금 더 하이엔 느낌이 들어가야지 판매 부분에서 좋은 성적표를 거두지 않을까. 그래비티를 패밀리카 느낌으로 가기에는 가격이 너무나도 세죠. 가격이 저렴하다라면 패밀리카 느낌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무리 못해도 1억 2천부터 시작이 될 것인데, 조금 더 얄쌍하게 빠져야지 럭셔리 SUV 느낌이 나면서 많은 분들에게 조금 더 사랑을 받지 않을까요. 결국 소비자들이 남들보다 조금 더 비싼 금액을 산다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목을 집중받을 수 있는 그런 이쁜 디자인을 원할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원하는 럭셔리 SUV에 대한 디자인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하이엔 느낌을 내면서 성능 부분에서 우위를 가져간다라면 포르쉐와 벤츠 대비 전기차 SUV에서 그래비티가 충분히 좋은 성적표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루시드의 소프트웨어 파트너십이 결국 말하는 것은 로보택시인데, 아마도 루시드의 미니밴은 이러한 형태가 나오지 않을까. 하지만 이러한 차량이 나오려면 소프트웨어 파트너십이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폭스콘이 엔비디아 칩을 사용해서 자율주행 플랫폼을 만든다라고 하죠. 지금 루시드도 엔비디아 칩을 사용하는 것을 본다라면, 지금 이 추세라면 엔비디아와 결국에는 소프트웨어 손을 잡을 확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 루시드의 공매도는 엄청납니다. 42%. 결국 지금 딜리버리 대수가 받쳐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공매도가
마크가 붙은 상태이고요. 사파이어 리뷰 기사들도 올라오고 있는데 결국 말하는 것은 최고속도 마력 제로백 공기 저항 개수가 될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루시드가 전기차 부분에서 포르쉐보다 기술적인 부분에서 우위성을 가진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겠죠. 그리고 FAA 에어택시 사업을 본격적으로 서포트하는 연도를 2028년으로 잡고 있는데요. 즉 일반적인 대중분들이 에어택시를 사용하는 연도는 2028년이 되지 않을까. 이때가 에어택시 기업들이 엄청난 폭발적인 성장이 나오는 시기가 될 것이고요. 하지만 조비 같은 경우에는 2025년부터 제한된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는데요. 제한된 운영이라면 아무래도 기체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비 입장에서도 25년에서 28년 사이가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 여정이 되지 않을까요? 한국에서도 25년부터 일단 서비스를 시작한다라고 했는데, 즉 조비 같은 경우에는 어서 빨리 인증 절차를 마치고 여러 나라에서 몇 대 안 되는 기체라도 인증을 받으면서 일단 서비스를 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2028년 본격적인 스케일 시점에서 확실한 퍼스트 무버를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인증을 최대한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 스피드가 가장 빠르게 나오는 기업이 조비이기 때문에 여전히 에어택시 기업에서 우리가 투자할 기업, 관심을 가질 기업은 조비라고 볼 수가 있고요. 결국 에어택시에서 대박이 터진다라면 5,000불에서 100만 달러까지. 하지만 여전히 넘어야 될 허들들은 많은 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랑 내년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인증 절차를 받아가면서 25년부터 제한된 운영을 시작할 것이고요. 그리고 조비의 2분기 어닝 발표 8월 2일에 있는데, 현재로서는 인증 절차가 빠르고 안전하게 계속해서 진행이 되기를 차분하게 기다려보는 것이 가장 좋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안녕히 들어가세요.